손흥민과 이강인이 문제가 아니다. 현재 호주 대표팀의 유일하고도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 약점을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수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본격적인 우승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시안컵 8강 대진이 모두 확정됐는데 소위 아시아 축구 고인물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호주, 이란. 1996년 이전의 아시안컵은 조별리그 이후 바로 4강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4개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8강 아래에서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호주 역시 아시안컵에 처음 참가한 게 2007년 대회이므로 사실상 4개국 모두 8강 개근입니다. 이제 아시안컵 우승을 놓고 아시아 강호들 간의 본격적인 우승 경쟁이 펼쳐집니다. 현재 한국과 이란은 동병상련입니다. 이란은 오늘 새벽 1시에 열린 16강 시리아전에서 120분을 모두 소진하며 승부차기 혈투를 펼친 끝에 올라왔습니다. 반면 호주와 일본은 여유롭습니다. 일본은 16강전에서 바레인을 3대1로 제압했는데 한 수 아래 팀을 만나 여유롭게 승리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8강 상대인 호주는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조별리그부터 전력 소모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1차전에서 최약체 인도를 상대로 승리했고 2차전에서는 시리아를 상대로 다소 고전했으나 결국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16강을 확정한 상태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만나 편안하게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16강에서는 기적적으로 조별 예선을 3위로 통과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와 대결했는데 4대0으로 넉넉하게 따돌리며 체력까지 안배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호주보다 약 50시간 늦게 16강전을 치렀는데요. 게다가 체력 안배는커녕 핵심 선수들이 영혼까지 끌어와 혈투를 펼쳐야 했기에 한국이 극도로 불리합니다. 실제로 호주 언론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한국을 이길 수 있는 4가지 이유라고 보도하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역대 전적과 전술에서 호주가 우위인데다가 주전 선수들이 탈진 상태이기 때문에 호주가 승리한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찌됐건 우리는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반드시 호주를 이겨야 하기에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 안 될 것입니다. 한국에도 분명 긍정적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부상 선수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전을 앞두고 훈련 중 오른쪽 햄스트링에 통증을 느껴 실내 훈련만 받았던 문선민도 훈련장으로 돌아왔고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김진수와 황희찬 모두 이제는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요르단전 때 허벅지 부상을 입었던 이기재 역시 빠르게 회복하며 출격을 대비했습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등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3일에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K리그 선수들 역시도 3일에 한 번씩 경기를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은 회복 훈련을 소화하고 몸을 정상 컨디션으로 끌어올리는데 일가견과 노하우가 있는 선수들입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회 내내 썩 좋지 않았던 호주의 경기력이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라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 호주에서는 한국에는 호주의 약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수가 존재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호주는 조별리그에서 분명히 좋지 못한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최약체 인도와의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저항하는 인도에게 막혀 한참을 고전했습니다. 인도의 체력 저하가 보이는 후반전에 기회를 틈타 2골을 넣었지만 최약팀을 상대로 결코 압승이라고 할 수 없는 신승을 거뒀습니다. 2차전에서는 인도보다 더 단단한 수비 전술을 구사하는 시리아에게 더욱 부진하며 한참을 씨름하다 우당탕 골로 정말 극적으로 한 골을 겨우 챙겨갔습니다. 최종전 우즈베키스탄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었고 그나마 16강전에서 약체인 인도네시아에게 4골을 몰아치며 조별리그에 좋지 않은 폼을 털어냈습니다. 즉 호주의 체력과 휴식 시간은 분명히 우위겠지만 공격력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경험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는 겁니다. 또한 호주와의 상성은 대한민국에게 유리합니다. 호주의 아놀드 감독은 공격력 부족으로 인해 내려앉는 늪축구를 구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한국에게 큰 이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클린스만호를 보면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중원에서 숫자로 밀어붙이는 전략에 매우 취약했고 오히려 내려앉아서 밀집 수비를 펼치는 상대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장 16강 사우디전을 보면 사우디가 선제골을 넣고 빠르게 수비적으로 잠그기 시작하자 오히려 한국의 경기력이 살아났습니다. 클린스만은 세부적인 빌드업 전술이 없기 때문에 상대에게 압박을 받으면 선수들은 허둥지둥 됐는데 오히려 상대가 내려앉으니까 선수들이 공을 잡을 기회가 많아졌고 그에 따라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 이걸 좋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찌됐건 현재 호주의 전술적 특성은 분명 한국에게 좋은 상성인데요. 그런데 현재 호주에서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가 제일 경계하고 있는 선수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아니라 다름 아닌 김민재인 것입니다. 현재 호주는 8강 한국전에 대해 클린스만호는 아시안컵에서 4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했다. 더 진득한 늪축구를 해서 역습 한 방을 노리자고 외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 앞에 있는 것은 아시아 역사상 최초의 월드클래스 수비수 김민재였습니다. 이에 호주 매체들은 호주 공격력은 중동 팀들보다도 부족한데 중동 팀보다 적은 소수의 역습 숫자로 김민재를 대체 어떻게 뚫냐고 비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호주 일각에서는 유럽 신문에 실린 아시아 첫 월드클래스 수비수 김민재라는 보도와 김민재가 분데스리가 유일 월드클래스 수비수로 선정되고 최근 전세계 최고의 수비수 2위에 선정됐다는 것을 기고하며 어떻게 이런 선수가 아시아에서 그것도 동아시아에 속하는 한국 선수일 수가 있냐며 경악했습니다. 김민재는 현재 클린스만의 어이없는 전술로 인해 대표팀이 4경기 연속 실점하고도 국내 팬들 사이에서 유일신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실점을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김민재의 개인 능력이 압도적이라는 것이고 사우디전에서도 김민재의 평점이 가장 높았습니다. 김민재가 아니었으면 최소 4실점 이상을 더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죠. 그만큼 김민재 한 명의 위력은 대단하고 늪축구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호주가 제일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호주의 경기를 보면 많은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는데 그 한 번에 철퇴축구를 막아낼 수 있는 존재가 김민재인 것입니다. 일약 월드클래스 반열에 입성한 김민재에 대해 호주가 더 놀라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 아시안컵에 등록된 호주 대표팀 26인을 살펴보면 한국 축구 팬들에게 잘 알려진 유럽 5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있지만 유럽 최상위 레벨 클럽에 합류한 선수는 없죠. 그런데 김민재는 세계 대학 레벨로 따지면 스탠퍼드 대학교급에 해당하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뛰고 있으니 경기 전 이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호주는 공격력이 부족하지 수비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오히려 수비 조직력은 아시안컵 전체에서 1위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초반에 승부를 보지 못하고 경기가 늘어질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경기력은 좋지 않았으나 그런 와중에도 1실점밖에 기록하지 않은 만큼 수비력은 정평이 나 있기에 박문성 해설위원은 선제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호주는 선제골을 넣는다면 사우디와는 차원이 다른 숨막히는 수준의 수비를 펼칠 것이다. 선제 실점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따라서 선제 득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꼭 이겨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톱시드를 부여받기 위함입니다. 경기 전 가장 최근 시점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피파 랭킹은 대한민국이 23위, 호주가 25위로 대한민국이 근소하게 앞서 아시아 지역 3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아시안컵 대회 16강까지의 결과가 반영된 실시간 피파 랭킹으로는 호주가 대한민국을 앞서 아시아 지역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단번에 피파 랭킹 포인트를 20점 넘게 쌓으며 대한민국이 다시 아시아 3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세조로 치러지는 3차 예선에서 아시아 피파 랭킹 3위 안에 들어 톱시드를 부여받으면 일본과 이란과 반드시 다른 조를 배정받으므로 비교적 수월하게 월드컵 최종 예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시안컵에서의 성적뿐만 아니라 수월한 월드컵 예선을 치르기 위해서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솔직히 이번 대회가 피파 랭킹이 호주에게 역전될 만큼 이렇게 어렵게 흘러갈 줄은 몰랐습니다.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가 많아 일각에선 현 대표팀 선수단을 두고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실제로 해외 매체들도 이번 아시안컵을 앞두고 호화스러운 선수단을 자랑하는 한국을 강력한 대회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조직력이 매우 중요한 종목이기에 결국 팀의 완성도가 승리의 향방을 가를 수 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은 팀이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기량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어 호주보다 기량이 좋은 선수가 많다는 건 주목할 만한 요소이지만 부디 클린스만 감독이 호주전에서는 좋은 전술적 능력을 보여주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